바다의 신이라 불리던 이순신 장군에게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마주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적들이 자신들의 심장부라 여겼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서 말이죠. 과연 그 만남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장군이 치밀하게 계산하고 설계한 교묘한 함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안골포 해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힘으로 적을 제압한 것을 넘어 적군의 허를 찌르고 나아가 그들의 심리마저 완벽하게 장악했던 놀라운 지략을 말이죠. 그저 승리를 기록한 전투 이야기가 아닌 한 인간의 탁월한 통찰력과 전략적 해안이 어떻게 전장의 판도를 바꾸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임진왜란의 초반,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연이은 승리를 거두며 예군의 기세를 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숨통을 조여오는 위협은 여전히 남해안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전략적 요충지에 집결하며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안골포는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웅크리고 앉아 다음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 일본 수군은 안골포 깊숙이 몸을 숨긴 채 조선 수군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곳 안골포에 주둔한 일본 수군의 존재는 이순신 장군에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안골포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좁은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만이 펼쳐져 있어 수많은 함선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죠. 일본군은 바로 이러한 안골포의 지형적 이점을 맹신하며 자신들의 함대를 깊숙이 숨겨두고 조선 수군이 감히 이곳까지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난공불락이라 믿으며 조선 수군이 섣불리 자신들의 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적의 상황을 파악한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연이은 승리로 사기가 충천했지만 적이 요새에 굳건히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는다면 전쟁은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적이 스스로 밖으로 나오게 만들지 않으면 승리를 확신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적의 전력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적의 심리를 꿰뚫어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나아가 그들의 의지마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덫을 놓는 사냥꾼처럼 장군은 적이 그 덫에 걸려들도록 유인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골포의 좁고 깊은 만은 일본군에게는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이순신 장군에게는 그들을 유인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장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순신 장군은 어떤 기발한 지략으로 적의 허를 찌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네, 안골포 해전에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략은 그야말로 상대를 꿰뚫는 통찰에서 시작되었죠. 일본군이 안골포의 좁고 깊은 만을 마치 자신들의 철옹성처럼 여기며 안주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장군은 그들의 오만함이야말로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아군의 손실만 커질 뿐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장군은 바다의 지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적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발한 묘수를 찾아내셨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기 전 먹잇감의 습성을 면밀히 관찰하듯 장군은 안골포에 웅크린 일본군의 행동 양식과 심리 상태를 깊이 헤아리셨죠. 그들의 방심과 자만심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요새 밖으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적을 유인하는 것을 넘어 적이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판을 짜야만 했습니다. 안골포는 입구가 좁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만의 폭이 넓어지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일본군 함대가 숨어있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만 동시에 조선 수군이 일제히 공격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죠. 만일 조선 수군이 무턱대고 안골포 안으로 진입했다면 좁은 수로에서 일본군의 매복 공격을 받거나
퇴로가 막혀 고립될 위험이 컸을 겁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에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지형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장군은 과감하게 소규모 함대를 먼저 내보내는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마치 작은 미끼를 던져 큰 물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말이죠. 조선 수군의 판옥선 몇 척이 안골포 어기로 접근하여 일본군을 자극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적의 눈에 띄게끔 움직이며 마치 겁도 없이 덤벼드는 것처럼 보이게끔 연출해야만 했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아성으로 감히 다가오는 조선 수군이 그저 하찮고 어리석게만 보였을 겁니다. 소수의 함대가 일본군을 도발하며 슬쩍 도망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일본군 지휘관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고작 저 정도의 배로 감히 우리에게 덤벼든단 말인가? 어리석기 짝이 없군.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테죠. 그들은 자신들이 숨어있는 안골포의 지형적 우위를 맹신하고 있었기에 조선 수군이 자신들을 유인하려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저 보잘것없는 조선 배들을 손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혔을 테고요.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노린 심리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적의 자만심을 건드려 그들 스스로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요새 밖으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것. 일본군 지휘부는 조선 수군의 작은 함대가 단순히 겁없이 덤벼드는 것이라 판단하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추격을 명령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안골포의 좁은 입구를 벗어나 넓은 바다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향해 서서히 다가서는 거미처럼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적들이 안골포의 만을 벗어나 넓은 바다로 완전히 발을 내딛는 순간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치밀한 유인책에 완전히 걸려든 일본군에게는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지옥 같은 전장이 펼쳐질 테니까요. 그들이 오만함에 눈이 멀어 쫓아온 그 바다가 사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안골포 해전의 절정, 하객진의 위용을 함께 만나보시죠. 오만함에 사로잡혀 거대한 덫으로 스스로 걸어들어온 일본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한 현실 그 자체였을 겁니다. 드디어 안골포의 좁은 입구를 완전히 벗어나 넓은 바다로 나온 일본군 함대, 그들은 마치 한밤중에 불나방처럼 빛을 향해 돌진했지만 그 빛은 다름 아닌 자신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불꽃이었죠. 탁 트인 해역으로 나선 순간 일본군 지휘관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자신들을 유인했던 조선 수군의 소수 함대 뒤편으로 짙푸른 바다 위를 가득 메운 거대한 그림자들이 서서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 본대였죠. 수많은 판옥선들이 마치 거대한 날개를 펼친 악처럼 좌우로 길게 늘어서며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웅장하면서도 치밀한 대형, 바로 해전사의 명장면으로 기록될 하객진의 위용이었죠. 마치 거대한 바다 괴물이 입을 벌리듯 일본 함대를 집어삼키기 위해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조선 수군의 본대와 그 압도적인 전술 대형에 일본군은 순간 얼어붙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쫓아온 것은 겨우 몇 척의 작은 배들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겠죠.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고 고요했던 바다 위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조선 수군 판옥선들의 현자총통과 지자총통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수많은 화포들이 일본 함대를 향해 맹렬하게 날아갔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자결하는 포탄들은 마치 불벼락처럼 적선들의 갑판 위로 쏟아져 내렸죠.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혼비백산한 일본 수병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지만 이미 하객진의 날개는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판옥선 위에 우뚝 선 이순신 장군은 그 혼란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침착하게 전장을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그 표정은 고요한 호수 같았죠.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장군께서는 절묘한 순간에 명령을 내리며 하깃진의 날개가 더욱 견고하게 적을 에워싸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선 수군의 배들은 정확한 사격으로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일본 함대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장군께서 미리 그려두신 그림이었죠. 포위망에 갇힌 일본군 함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애썼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좁은 만에서 벗어나 넓은 바다로 나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사방에서 날아드는 포탄과 빽빽하게 둘러싼 조선 수군의 압박에 그들은 갈 길을 잃었죠. 어떤 배는 포탄에 맞아 불길에 휩싸였고 어떤 배는 옆에서 다가오는 판옥선에 의해 무참히 격파당했습니다. 일본 수병들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어떤 이들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이미 조선 수군의 완벽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고 그들에게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적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이용해 그들 스스로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앙골포는 이제 일본군의 무덤이 되고 있었죠.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심리를 읽고 전장의 판 자체를 설계하여 완벽한 승리를 쟁취한 위대한 지략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의 오만은 결국 자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고 장군의 치밀한 계략은 그 밧줄을 더욱 단단히 조였던 것이죠. 앙골포 해전의 절정은 이처럼 거대한 지략과 전술의 조화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